Do you need an all-in-one tool to monitor your cloud infrastructure? We got you covered. This is Splunk Infrastructure Monitoring for observability in 90 seconds. You've got lots of applications and services running across a complex cloud infrastructure. And when things go wrong, you need to know why fast. Let's see how Splunk Infrastructure Monitoring can help. With our monitoring tool, you'll get full visibility into every component in your cloud environment. System metrics about your hosts and clusters are all there for you to see. This data also streams in real time, so you can know your downtime before your customers do. You can even do more with Splunk Observability. You can get a unified view of all your applications and services, see how they connect, and gain comprehensive insight into their performance. Need to know when an anomaly happens? Set up smart alerts with dynamic thresholds. We've implemented no sample full fidelity tracing ingestion, meaning we analyze all your traces so that no anomaly goes undetected. Best of all, you can send these alerts straight to your phone. Let's take a look at this alert. Here, we've got more details about why the alert was triggered. Looks like we've got an issue with web server traffic. Let's check out the attached dashboard. This chart tracks our server's request throughput. Let's scrub through it. Looks like our requests are tanking. Let's see if we can figure out why. Here, we have a big CPU spike in one of our containers. I gotta let someone know. Tap in the top right corner to share. Hey, I'm seeing a drop in throughput, looks like this container may be the root cause. And send! But wait, there's more. We've got all your other monitoring dashboards right here for you to access wherever you are, where you can see your data in real time. And that's Splunk Infrastructure Monitoring. Find out more here.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 코리아에서 IT 앤 데브옵스 솔루션 세일즈를 맡고 있는 인필교 상무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옵저버빌리티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이 옵저버빌리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스플렁크는 이러한 옵저버빌리티를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데모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저버빌리티가 나온 부분은 이 인터넷 사용량이나 전자상 거래, 그 다음 고객과의 상호작용들이 점점 더 많이 디지털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의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프렘 환경은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또 단순히 EC2 인스턴스를 빌려 쓰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기반의 환경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기존의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게 되면서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보다 더 개선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프라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앱 현대화 및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양쪽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30% 미만입니다만 2025년까지 85%로 증가할 것으로 가트너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전환과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은 모든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되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러한 변화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과 이 변화가 반드시 기업에 있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빠른 속도로 필요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변환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변환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가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요. 이제까지는 온프렘에서 항상 고정적인 인프라를 제공을 했다면 사용량, 그 다음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탄력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변하는 인프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의 역할까지 맡아서 처리하게 되는 데브옵스 부분도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도구들이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전통적인 모니터링 방식은 오히려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데브옵스 팀에 있어서 실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을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해결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APM, 로그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 넘어가면 아마존, 구글, 애저 또는 이제 국내 네이버나 이 일반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거기에 맞는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또 활용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또는 가상화 솔루션에 대한 분석 솔루션까지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 도구들을 사용하셔야 되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모니터링 도구들은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사일로화된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각각의 모니터링이 제공하는 가시성이 파편화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분석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 데브옵스 팀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동적인 방식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일일이 각각의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고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과다한 시간을 소요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모니터링에서 옵저버빌리티 진화는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의 모니터링이 알고 있는 위험 요소가 잘못될 가능성을 주목하는 데 그쳤다면 옵저버빌리티는 기업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관련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고 어떠한 예상치 못한 요소가 발생한지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을 쉽게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플랫폼입니다. 결국 이렇게 옵저버빌리티가 미래의 모니터링이 될 것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이 단순 포인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집된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스크린에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옵저버빌리티는 모든 소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데브옵스 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정답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이 단순히 장애를 분석하는 데 그쳤고 모든 솔루션들이 다 개별적으로 사일로드화한 서비스에 그쳤다면 옵저버빌리티는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중앙 집중화해서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급증하는 이 사용 현황에 맞춰서 관련된 데브옵스 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생겨난 복잡한 인터랙션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은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멀티테넌시 기반의 디버깅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니터링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보다 더 쉽게 해결하도록 하는 옵저버빌리티를 실현하는 것들이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옵저버빌리티 구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관련된 모든 매트릭과 트레이스 로그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확장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옵저버빌리티에서는
기존 모니터링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력으로만 분석하고 해결한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효과적인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기능 지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은 어떤 식으로 옵저버빌리티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모니터링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는 많이 쓰고 계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자원과 헬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상호 의존 요소에 대해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컨텍스트를 반영한 조밀한 로깅을 제공해서 옵저버빌리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인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에 대한 연관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지휘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돼서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옵저버빌리티는 기존 모니터링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분석 능력과 경보 능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AI 기반의 자동화된 대응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을 위해서 스플렁크에서는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에 대한 풀스택, 엔드-투-엔드 풀피델리티 이 저장과 분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데브옵스 사용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해당되는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성능에 맞춰서 확장이 가능하고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면서 사용이 필요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신 확장성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옵저버빌리티 구성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프로메테우스나 자빅스 같은 매트릭 모니터링 솔루션, 그 다음 제거나 지퀸 같은 트레이스 모니터링 솔루션, 그 다음 그레이로그나 일라스틱과 같은 로그 모니터링 솔루션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각각의 개별적인 솔루션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전부 사일로드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요소이고요. 결국 스플렁크와 같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통합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옵저버빌리티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이 트러블슈팅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것 자체를 감지하는데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프렘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온프렘 환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서브 세컨드 내에 장애 감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우시고요. 장애를 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 단위의 장애 감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장애가 발생한 다음에도 결국 고객한테 장애에 대한 콜을 받거나 아니면 장애 감지가 분 단위 이상 5분에서 10분 정도에 걸려서 장애가 감지되면 그때부터 해당 장애에 대한 분석 업무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분석 업무가 시작되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수집되고 있는 매트릭과 APM, 로그 정보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이뤄서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분석하는 방법을 따로 개발을 하시거나 또는 개발자분들이 이러한 내용 데이터들을 수동으로 일일이 수집을 해서 하나하나 연관관계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가 감지된 이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다고 고객 쪽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MTTR의 증가는 단순히 장애 시간의 복구에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분석 업무는 개발자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개발 인력이 이러한 이슈 분석에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 많이 고통스러운 부분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저희 스플렁크가 제공하는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은 이런 트러블 슈팅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간편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뒤에 설명드릴 스트리밍 방식의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장애를 5초 이내에 감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5분에서 10분의 감지 시간이 걸리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준실시간으로 해당 장애를 감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한 리얼타임 매트릭 분석과 APM이 수집한 트레이스에 대한 전수 분석, 그 다음 연관된 로그 분석을 통합해서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분들이 장애에 대한 원인 분석에 들어간 시간을 월등히 단축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의 경우 5분 내에 해당되는 장애를 원인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뒷부분 데모에서 간단하게 장애 분석한 데모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장애 트러블 슈팅 워크플로우가 CI/CD 파이프라인과 통합을 통해서 자동 장애 극복과도 연계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면 5초 이내에 해당 장애를 감지하고 자동 롤백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쓰는 2분 내에 복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해당 장애에 대해서는 사후 분석을 통해서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든 데이터가 전부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장애에 대한 이러한 사후 분석을 쉽게 구현하고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장애는 최소화하고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요.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들은 많은 경우 엔드투엔드 서비스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분석 방식은 데이터 센터, 대부분 백엔드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고요. 옵저버빌리티에서는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나 신세팅 모니터링과 같이 사용자 단말 아니면 사용자의 핸드폰의 모바일 앱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들을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객분들이 이 옵저버빌리티를 도입을 통해서 이 배포 품질과 속도, 그 다음 고객의 경험 만족도, 그 다음 시스템 가용성 및 개발자의 효용성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난 효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는 SaaS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의 입장에선 별도의 솔루션 구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서비스 결제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객이 사용하고 계신 전체 스택에 대해서 종단과 접근 및 분석이 가능하고요. AI 머신러닝 기반의 애널리틱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성능 및 확장성, 퍼포먼스들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면서 이 어떠한 형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객이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의 확장성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는 매트릭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프라 모니터링, 그
그 다음 트레이스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APM, 그 다음 로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로그 옵저버, 이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백엔드 쪽에 분석 및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프론트엔드 쪽에 분석 및 모니터링 위해서 리얼 유저 모니터링, 이 럼이라고 저희는 약어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RUM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액티브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신세팅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해서 진정한 엔드-투-엔드 분석을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콜이라고 하는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툴을 또 제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이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도구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 SaaS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모든 솔루션은 전부 통합해서 수익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개별 서비스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플렁크 옵저버비리티 솔루션은 결국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가장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예측 가능한 확장성과 엔터프라이즈급 통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일부 이런 SaaS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많은 고객분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당황하고 계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시도록 확장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엔터프라이즈급 통제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급 최고 성능의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해서 포춘 100대 기업 중 91개 기업이 선택한 신뢰성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이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수집된 모든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 데이터들을 전부 연결시키고 연관 분석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 인식 기능들을 사용해서 보다 더 정확한 알람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AI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기능을 통해서 보다 더 쉬운 이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텔레메트리 네이티브로 모든 서비스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 텔레메트리 네이티브란 얘기는 이러한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는 벤더들 중에 많은 벤더들이 특정 그 벤더의 에이전트만 사용하시도록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벤더의 에이전트에 종속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클라우드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데에 비해서 해당 벤더가 해당 에이전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고객께서는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픈 텔레메트리는 말씀드린 그대로 오픈 스탠다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해당 새로운 클라우드의 기술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된 오픈 스탠다드 기반의 오픈 텔레메트리 에이전트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런 오픈 스탠다드 기술을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데이터들을 쉽게 수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가볍고 보다 더 부하가 없는 데이터 수집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에이전트를 배포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벤더에 예를 들어서 스플렁크에 종속이 되지 않는 이러한 장점들이 기업들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플렁크 옵저버비리티를 통해서 실제 여러 고객들의 성과를 보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 레노버의 경우를 보면 레노버도 이제 델과 마찬가지로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랩탑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레노버의 경우에 이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MTTR 시간이 평균 시간 30분에서 5분 미만으로 단축하는 이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스플렁크 옵저버비리티가 제공하는 분석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쉽게 좀 보실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기가움도 옵저버비리티 분야에 있어서 스플렁크의 이러한 대규모 확장성, 그 다음 정교한 스트리밍 분석 기능, 그 다음 네이티브 오픈 텔레메트리 지원을 높이 평가해서 옵저버비리티 분야의 마켓 리더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플렁크의 옵저버비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개별 솔루션별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릭을 담당하고 있는 스플렁크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인데요. 실시간 스트리밍 매트릭 분석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온프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모니터링과 쿠버네티스 및 컨테이너, 서버리스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업분들이 이런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할 때 필요하신 200여 개의 빌트인 대시보드를 제공해드리고 서비스에 대한 자동 디스커버리 기능들을 제공해서 보다 더 쉽게 해당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스트리밍 아키텍처입니다. 대부분의 옵저버빌리티 벤더가 제공하는 부분들은 배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치 아키텍처들은 수집된 데이터들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에서 폴링 타임에 맞춰서 각각의 분석 및 알람 엔진으로 던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폴링 타임에 맞추어서 모든 데이터가 지연되어서 분석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람을 받는데 대략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플렁크는 독자적인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수집하면 스트리밍 형태로 직접적으로 분석 및 알람 엔진에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5초 이내에 고객은 해당 장애에 대한 알람을 받으실 수 있고 바로 분석 작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인프라에 대한 내비게이터 2.0 모니터링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 오더 박스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 스택 및 성능 현황에 대한 빠른 시각화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할 때 고객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알람 설정 부분입니다.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해당되는 알람 설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플렁크는 오토 디텍트 기능들을 제공해서 알람에 대해서도 아웃 오브 더 박스 알람을 제공해서 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이런 모니터링 서비스를 적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웃라이어 디텍션 룰이라든가 아니면 시그널 플로우 아날리틱스와 같이 프로그래마틱 알람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수치가 오버되거나 어떠한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알람을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데브옵스 팀에서 갖고 계신 장애 요소에 대한 이 직관적인 이 로직을 효과적으로 이러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플렁크 APM 솔루션입니다. 엔드-투-엔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및 트러블 슈팅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분산 트레이싱 표준 오픈 스탠다드를 준수한 APM 솔루션으로서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한 벤더 중립적인 경량 모니터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풀스택 상관 분석을 제공하고 있고요. 노 샘플 풀피델리티 트레이싱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무제한 카딜러니티 분석을 지원해서 수집된 트레이스를 어떠한 태그, 어떠한 디멘션을 사용하시더라도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뛰어난 성능 및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노 샘플 풀피델리티 분산 트레이싱입니다. 기존의 APM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샘플링 방식의 트레이싱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 샘플링 룰에 맞춰서 문제가 있는 트레이스가 수집이 될 수도 있고 수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수집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샘플링 룰에 맞춰서 수집이 안 되실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가 없으니 분석이 안 되는 분석의 데드엔드를 겪으실 확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APM 벤더들은 전체 발생한 트레이스의 10% 미만으로 수집해서 저장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 스플렁크는 이와 달리 스플렁크 APM에서 모든 트레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전수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 문제들은 스플렁크 APM을 통해서는 반드시 분석을 하시고 해당 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플렁크에서는 Always On 프로파일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레벨의 퍼포먼스를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코드가 얼마 만에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이러한 코드가 전체 서비스에 어떠한 이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확인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가시성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쿼리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동된 각각의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쿼리들이 어떠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쿼리가 전체적인 서비스 지연을 발생시킨지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스플렁크 로그 업저버입니다. 스플렁크의 로그 분석 기능들은 많은 데브옵스 고객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스플렁크의 로그 분석 기능들은 보다 더 경량화해서 제공되는 기능이 로그 업저버이고요. 보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트러블 슈팅 기능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라이브 테일 기능도 물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의 분석을 위한 브라우저 쪽의 스플렁크 리얼 유저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당연히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iOS, 안드로이드 양쪽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앱에 대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플렁크 신세팅 모니터링을 통해서 단순히 리얼 유저에 대한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뿐만 아니라 URL과 API, 그 다음 서비스에 대한 액티브 모니터링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프론트엔드 단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매트릭 트레이스 로그에 대한 백엔드 분석, 그 다음 리얼 유저 모니터링과 신세팅을 통한 프론트엔드 분석,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엔드-투-엔드 분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 온콜 기능들을 제공해서요, 이 이슈가 발생하면 해당 이슈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고 어떤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그 다음 각 담당자들은 이런 온콜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받아보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이 뒤에 설명드릴 간단한 데모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온콜과 스플렁크의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대응되시는지에 대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플렁크 온콜입니다. 스플렁크 온콜을 통해서 이제 작업자는 이런 인시던트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인시던트의 내용을 보면 이 체크아웃 레이트, 그러니까 주문 건수가 갑자기 확 줄어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시던트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는 급하게 이제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플렁크 럼입니다. 리얼 유저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자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화면 좌측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쪽에 보면 이제 페이지 로드나 레이턴시가 약간 발생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엔드포인트 레이턴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카트의 체크아웃 쪽에 보면 이렇게 레이턴시가 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은요, 화면 오른쪽에 진짜로 스파이크가 이렇게 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세션 아이디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응답 시간 같은 걸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백엔드 쪽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엔드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스플렁크 APM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APM에서 보면 가운데 이제 가장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랑, 그 다음에 화면 우측 상단에
갈락투스 포스트그레스,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저장소를 사용한 그 부분에 이제 빨갛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된 서비스가 지금 카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페이먼트 서비스랑 카트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한테 인시던트를 다시 날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플렁크 온콜로 돌아와서요. 네, 이렇게 카트 서비스랑 페이먼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지금 인시던트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폰 아래 화면에 보면은 누가 이런 인시던트를 날렸고 그다음에 누가 받게 될 것인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어떤 팀에서 이런 일들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아마 팀원들도 같이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카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카트 서비스 백단에 저장소는 포스트그레스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쪽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들이 화면 하단에 뜨게 될 텐데요. 일단 인프라 쪽을 의심해서 인프라 쪽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버네티스 팟으로 뜬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전환이 돼서 워크로드 디테일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별히 CPU나 메모리나 네트워크 쪽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5개의 노드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특별히 이제 딜레이랑 관련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쪽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서비스 쪽을 클릭을 하니까 저렇게 핑크색으로 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제 루트 코즈랑 관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화면 오른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태그를 통해서 지금 이 서비스는 운영 환경에서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태그 스팟라이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딥다이브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요. 네, 이렇게 다양한 태그, 제가 아까 그 무제한 카디널리티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능한 화면인데요. 네, 여러 가지 디멘션으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각각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화면 하단에 세 번째에 이제 버전 정보가 보이는데 35010 버전은 거의 다 에러가 떴고 그 다음에 9 버전은 정상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넌트 레벨에서도 별로 이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버전 차이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트레이스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의심스러운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딜레이가 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버터컵 페이먼트 API 쪽에 이렇게 딜레이가 길게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API 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지금 탐지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실제로 원인 분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스플렁크 로그 옵저버입니다. 이 로그 옵저버에서 보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에러들이 뜬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상세 에러 내용들이 화면 오른쪽에서 뜨고요. 지금 에러 내용을 보니까 invalid API 토큰 테스트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 뭔가 테스트 토큰을 썼다고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딱 이 메시지만 필터링을 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이 될 거고 그 다음 서비스도 페이먼트에서만 발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페이먼트 서비스랑 관련된 게 맞고, 또 버전만 봤을 때도 35010 버전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은 그러면 어떤가 같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이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필터링을 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버전, 두 가지 버전이 같이 배포가 되어 있고, 하나는 에러가 떴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로 봐서 35010 이후에 배포한 버전, 뭐 이렇게 요즘은 많이 같이 배포를 하시죠. 그래서 35010 버전이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롤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테일로 보면 요 남아있는 35010 버전 때문에 계속해서 에러가 보이다가 이제 롤백이 완료가 되면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고, 네, 메시지로 정상적으로 오류가 해결됐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스플렁크에서는 업계 최고의 통합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를 고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모니터링과 트러블 슈팅, 그 다음 조사와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금융, 하이텍,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및 여러 미디어 기업, 그 다음 온라인 서비스나 헬스케어, 그 다음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기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에는 나이키라든가 버라이전이나 에픽게임과 같은 유명한 기업들, 스포티파이, 그 다음 나스닥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별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고 계신 고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린다면, 이 라피라는 회사는 콜롬비아에 이 근거를 둔 온디맨드 딜리버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경우라면 아마 쿠팡 딜리버리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쿠팡 이츠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약 6,000대 이상의 호스트를 운영 중에 계신데, 보다 더 효과적인 인프라 모니터링과 APM 분석을 통해서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를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저희 스플렁크 옵저버를 통해서 단순히 온프렘 환경뿐만 아니라 ECS, 쿠버네티스, 람다로까지의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를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업은 데보스 고객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아틀라시안입니다. 아틀라시안이 이 지라와 같은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규모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저희 경쟁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성능 및 확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신 대표적인 사례이시고요. 이 저희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도입함으로써 성능 문제의 해결과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 클라우드가 정말 진정으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입증한 이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 아까 설명드렸던 레노버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저희와 계약이 아직 덜 돼서 이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핀텍 업체에서도 저희 솔루션들을 활용해서 이 실시간 분석과 모니터링에 활용을 하고 계신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플렁크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까지 많은 시간 내주셔서 방송 들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참석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